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색동회를 만들고 어린이날도 만드셨는데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만큼이나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울산의 어린이 활동가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는 얼마나 어린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녹음이 벌써 이렇게 짙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좋네요. 근데 이렇게 좋은 곳에 어떤 이유로 오자고 하신 건가요? 이게 이게 여기가 어디냐면 복산공원. 또 이제 그 서덕출공원이라 그래요. 서덕출공원. 예, 옛날 서덕출 선생님 그 집이 옛날에 저 밑에 조에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예, 복산 초등학교 아래에 그 이제 주차장 있는데 그 자기 원집입니다. 거기서 옛날에 작품을 다 거기 다 썼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을 기리는 공원은 이제 여기에 있고 기념관도 있고 동상도 있고 전체가 이제 서덕출공원. 그럼 서덕출 선생님의 발자국을 좀 밟아보려 이렇게 찾아온 거네요? 그렇죠. 벌써 어린이 동심 쫙 있는 도초하기 많잖아요. 그러게요. 분위기가. 그럼 선생님 얼른 여기 공원 한 바퀴 돌아볼까요? 네, 한번 가봅시다. 중구 복산동의 서덕출공원. 이곳에 오면 어린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서덕출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선생님 여기 동상이 있네요. 이분은 누구시죠? 이분이 이제 서덕출 선생입니다. 이분이 서덕출 선생님이시구나. 예. 1906년에 태어나서 1940년에 별세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최초의 동신. 최초의 동시를 만드신 동시를 쓰신 분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두 번째 동료 봄편지를 또 이래 작사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요게 그 봄편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봄편지. 한번 연못가에 서핀 버들잎을 땄어요. 우표 한 장 붙여서 강남으로 보내면 작년에 간 제비가 푸른 편지 보고요. 조선범이 그리워 다시 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이 선생님이 쓰신 동시인데 이걸 이제 윤극영이라는 그 동료 작곡가가 이 노래를 이제 붙였어요. 해가지고 이게 이제 1925년 5년에 발표된 시를 1926년에 작곡을 해가지고 1927년에 발표 독창회를 했지요. 그 서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노래가 돼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보다시피 이 연못가에 실은 버들잎 땄어요. 우편장으로 봄이라는 거, 봄. 이게 봄이 바로 우리 민족의 해방입니다. 해방.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준다. 이 강산에도 새 봄이 올 거다. 해방이 올 거다. 그런 뜻으로 이 노래를 만든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5, 60대 어르신들은 이 노래를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불렀을 텐데요. 그 작사가가 바로 우리 울산에 살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린이를 사랑해가지고 지금 어린이 일단 보이잖아요, 그죠? 네. 어린이를 사랑해야 그 동심을 사랑해서 그 어린이를 맞는 이제 시를 많이 썼죠. 설 신기한 한 70편 정도 됩니다. 70편. 70편이나 쓰셨던 거예요? 다른 한 단까지 합치면 한 100편이 넘는데 정말요? 이분이 이제 순수한 동지는 70편을 썼어요. 그중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게 봄편지 외에 이제 눈꽃송이. 눈꽃송이.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하늘에서 떨어진 하얀 꽃송이. 온 세상에 우리 조선 어린이들을 위해서 참 순수하고 티 없이 맑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시를 썼다.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무려 70여 편의 동시를 쓴 시인. 기념관에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무에도 들판에도 동구밖에도. 이게 서덕출 선생님들이 활동하셨던 그런 내용인가 봐요. 보니까 이리노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이때는 어린이를 이렇게 거꾸로 적었었나 봐요. 그렇죠. 이제 소년, 소녀 잡지 어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네. 이 어린이 잡지가 1923년에 이제 이렇게 창간이 됐습니다. 23년. 그에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첫째는 이제 여 보시면 그 어린이가 23년 3월 20일 창간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그에 이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고 이런 예, 잡지를- 23년에 어린이날 그 이름을 어린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걸 정하신 분이 맨 처음 발의하신 분이 윤국영 선생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 방정환 선생이 아 좋다 이래가지고 어린이를 만들고 또 옆에 정인수 선생도 막 동의를 해가지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린이 잡지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네. 제1의 어린이날. 어린이를 위한 최초의 잡지 어린이. 저 시대에 저런 잡지를 만들 생각을 하다니 그저 감탄이 나왔는데요. 서덕출 선생님의 봄 편지가 소개된 잡지이기도 합니다. 그 선생님의 봄 편지가 예. 이 어린이 잡지에 실린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1925년에 이 어린이 잡지를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투고를 해가지고 투고를 해서. 그게 이제 실린 거죠. 우리는 서덕출 선생님의 동시를 통해 어린이들의 고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데요. 서덕출 선생님이 울산에 살아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서덕출 선생님 외에도 또 어린이를 위해서 활동하신 분들이 울산에 계시다면서요? 그렇죠. 여기 네. 특히 언양에 더 많아요. 언양에. 언양에 무려 네. 세 분이죠, 세 분. 세 분이나 예, 계세요? 예. 뭐 첫째로 우리가 말하자면 소설가 오용수 선생. 아, 그분이 또 동심세계가 또 우리 참 유명하지요. 네네. 두 번째는 우리가 눈술 정인섭 선생. 아, 이분은 색동의 회장을 했습니다. 아. 소파 방기환 선생의 계승자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 들으려고 또 한번 언양으로 떠나볼까요? 예, 한번 가봅시다. 일제감점기 때 한적한 시골이었던 언양. 뜻밖에도 이곳에서 어린이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성벽이 쭉 있는 게 예. 정말 멋있네요. 예, 이게 이제 사적 153호 언양읍성입니다. 언양읍성. 언양읍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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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저희가 언양읍성까지 찾아온 이유가 있을까요? 예, 예, 그렇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그 언양의 인물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아, 그래서 요 곳곳이 이제 그 이제 언양 사람들,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출생지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언양의 중심지 영화루에 올라봤는데요. 읍성에 언양 보통학교가 있었습니다. 와, 보니까 성원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예. 여기에 어떤 곳들이 있었나요? 예, 예. 네. 첫째 이제 요 말하자면 뒤쪽에 언양 초등학교, 언양 언양 옛날 보통학교죠. 네. 1900년대 초에 설립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 학교가 이제 2015년에 1년 했습니다. 지금 발굴 작업 중이고. 근데 그 이전에 또 언양에 또 옛날에 사립 영명학교라고 영명학교. 영명학교. 그게 이제 그 자리가 바로 저쪽인데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언양 청년회, 언양 소년회 그게 이제 바로 그게 이제 외전시대 거기 있었고. 그래 그걸 내가 잠시 이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와. 잠시 보면 설명을 네. 조금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이게 영화로 합니까? 영화로 네. 자리거든요. 네. 전국악이. 여기가.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언양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발굴 중이고 그 보시면 옛날 언양 청년회, 언양 소년회가 있던 곳이 바로 저쪽에 또 거리가 한 200m 떨어진 곳입니다.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보면 오영수 소설가 오영수의 집 생가입니다. 생가가 바로 요 이정집이고 그 다음에 요에 보시면 이제 요 바로 요 단장 밑에 정인섭 신고송의 집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이제 본체는 정인섭의 집이고 네. 그 마당을 건너서 아래체는 신고송의 집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다 이래 울산 그 어린이 운동을 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요 소년회가 두 개가 있어요. 언양 소년회는 바로 저 자리인데 네. 불교 소년회라고 그래가지고 그 바로 이 강변에 남천 강변에 이제 그 두 개가 따로 있었어요. 모임을 따로 했어요. 네. 와, 보니까 언양에 소년 관련 단체가 예.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예, 예. 소년 관련 단체에서 어떤 활동들을 보통 했었나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이제 소년 문화운동, 어린이 문화운동을 했습니다. 네. 어린이들 뭐 동료대회, 동시 뭐 대회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주최를 이제 그 소년회라든지 불교 소년회는 했잖아요. 네, 할 때 이제 그 심사를 보신 분이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
초대를 해가지고 네. 오셔가지고 이제 그 심사를 보고 발표도 하고 뭐 그래 했는데 그래 주로 이제 그 어린이 운동을 한다는 게 그게 사실 독립운동이고 애족운동입니다. 왜냐면 다른 걸 못 하잖아요. 하면 잡아가니까. 네. 어린이 운동만 순수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특히 이제 새벽에 조기에 그 아침 일찍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뛰는 거 있잖아요. 네. 한 바퀴 돌고 막 그래서 힘차게 나라의 우리 민족의 네. 미래를 열자 막 그런 운동을 첫째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소파 방정환 선생이 그 어린이지에 1926년도 6월호에 기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어린이 운동가 소파 방정환 선생. 바로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인데요. 뜻밖에도 이곳 언양에서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방정환 선생이 울산을 참 사랑했어요.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울산에서 이제 그 당시 울산에서도 초대를 했거든요. 동료대에. 그때 이제 그 우리 조영진이가 하던 이제 그 울산 그 모임에서 단체에서 해가지고 심사하시고 그 신문에 나와요. 그리고 언양에서도 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확실하게 어린이 이제 그 지에 1920년 6월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언양에서 이틀 밤을 잤습니다. 자면서 새벽 5시마다 일어나가지고 같이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어린이들 뛰고 그때 보면 언양 모습이 상세하게 나와요. 그 언양을 첫째 돌 많은 고장. 돌 많은 거죠. 아름다운 돌이 너무 많아. 남천에 있는데 다 돌이 많아도 우리나라 가장 아름다운 돌이 많은 고장이 언양이다. 안양이다. 그러고 또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5시마다 뛰면서 이래 운동을 하는데 나팔을 불어. 새벽 5시 빰빰빰 하면 분잖아요. 네네. 여기서 나팔 불고 저기 강변에 이제 불교 소년회에서 나팔 불고 두 군데서 불면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어린이들 나와가지고 7살, 8살부터 심지어 어른들까지 한 몇십 명씩 나왔다 그래요. 그럼 뛰면서 으쌰 뛰면서 다 같이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소파 방장 선생이 이제 그때 같이 뛰고 그다음에 요 학교에서 이제 그때 강연회 하고 그다음에 새벽에 이제 그 한 말씀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방장 선생이 한 말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그러니까 소년회가 쪼개지지 말고 같이 해라. 같이 해라. 불교 소년회 그다음에 요 언양 소년회 서로 나누지 말고 같이 모아가지고 단결해라. 언양에는 정인섭, 신고송 등 어린이 활동가들이 살았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눈부셨는데요. 울산 시민의 어린이 사랑을 여기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본 이 선생님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우리가 네. 그 옛날 울산 언양의 그 어린이 문화 활동가들 네. 그분들 참 훌륭합니다. 네네.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어린이는 참 평화롭고 활기찬 그런 이제 어린이들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럼 오늘날 우리 보면 어린이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공부에 그쵸. 찌들리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옛날처럼 좀 평화롭게 애들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하는 그런 과제를 한번 가져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1년 12달 어린이들의 고운 심성과 꿈을 가꿔야 할 텐데요. 이날 하루만이라도 어린이들의 세계로 빠져보았으면 합니다.